메이데이. 안녕하세요. 항공사고에 대해 다루는 항공방송 메이데이의 진행을 맡은 이헌재입니다. 기상 여건은 항공기가 비행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상이 좋지 않으면 항공기는 이륙이나 착륙을 단념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심지어는 기상으로 인해 항공기가 사고로 이르기까지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메이데이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고 브리핑. 첫 번째 코너, 사고 브리핑에선 비행기가 이륙해서 사고가 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 다룰 사고는 기상 문제로 발생한 영국항공 009편 사고입니다. (1982년 6월 24일) 영국 항공의 보잉 747 여객기가 런던 히드로 공항을 출발, 봄베이, 마드리스, 쿠알라룸푸르, 퍼스, 멜버른을 경유하여 오클랜드로 가는 초장거리 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영국 항공 9편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까지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호주 퍼스를 향해 다시 이륙하였습니다. 이륙하고 난 뒤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단을 지나갈 무렵 갑자기 조종사들은 세인트 엘모의 불 현상을 조종실 창문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인트 볼모의 불 현상이란 낙뢰가 일어나기 전 구름 속의 전장이 강해졌을 때 유도에 의해 비행기 날개 끝에서 생기는 방전 현상으로 특수한 대기 상황을 말합니다. 한편 객실에서는 점차 연기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기내 흡연이 가능했었던 시기였기에 담배 연기라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점점 연기는 짙어져 갔고 유황 냄새도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엔진 주변에도 발간 현상이 벌어져 엔진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엔진들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1번 엔진부터 시작하여 2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4번 엔진까지 4개 엔진이 모두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연료가 부족해서 엔진이 꺼진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영국 항공 9편의 거대한 보잉 747 여객기는 순식간에 거대한 글라이더가 되어 하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엔진이 꺼진 시점에서 고도는 11,100m로 조종사들이 계산한 활공 가능 거리는 170km였고 재빠르게 자카르타 할린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을 위해 기술을 자카르타 쪽으로 돌렸습니다. 비상 착륙을 준비하면서도 조종사들은 엔진을 살려내기 위해 재시동 절차를 여러 번 반복했으나 엔진은 다시 켜지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비행기의 고도가 자바섬의 가운데 고지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회항 목적지인 자카르타로 가기 위해서는 자바섬 중앙의 산맥을 넘어야 했는데 엔진이 켜지지 않으면 산맥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고도가 3,700m 아래로 떨어진다면 비상 착륙을 포기하고 바다에 비상 착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는 비상 착수를 한다고 해도 모두가 생존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었고 그 와중에 고도는 4,100m까지 떨어졌습니다. 자바섬을 목전에 두었을 때 조종사들은 4번 엔진 재점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나머지 3개의 엔진이 다시 재점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종사들은 다시 고도를 상승시킬 수 있었고 중간에 4번 엔진이 꺼지는 해프닝은 있었으나 3개 엔진으로 자카르타까지 조종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국 항공 9편은 공항으로 접근했지만 유리창이 마모되어 김이 서린 것처럼 뿌옇게 보여 활주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자카르타 공항의 글라이드 슬롯까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조종사들은 그 상태로 자카르타에 비상 착륙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한 263명은 그 누구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멀쩡하던 영국 항공 보잉 747 여객기의 4개 엔진이 모두 꺼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혹시 비행 중 발생했던 특별한 대기 현상이나 번개를 맞고 엔진 화재로 인해 벌어졌던 사건이었을까요? 다음 코너에서 원인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원인 브리핑. 이번 사고의 원인은 바로 화산재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다음날, 사고기의 상태를 파악하러 도착한 조사관들은 문제의 영국 항공 보잉 747 여객기의 상태가 엉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 항공의 흰색 도장은 다 벗겨져 도색하기 전 은빛의 금속색을 띠고 있었고 군데군데 뭔가 잔뜩 묻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영국 항공 보잉 747 여객기의 엔진 제조사인 롤스로이스 기술진들이 엔진 내부를 조사해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체에 묻어 있었던 것과 같이 엔진의 터보 블레이드에도 무언가가 잔뜩 묻어 있었고 날카로운 돌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들은 그러한 잔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것은 다름 아닌 화산재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인도네시아의 갈룽궁 화산이 폭발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날아온 화산재 위를 비행하던 영국 항공 9편에 화산재가 엔진에 유입되어 고열에 녹게 되면서 터빈 블레이드에 달라붙었고 엔진에 공기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서 엔진은 불완전 연소되어 엔진 시동이 꺼졌던 것이었습니다. 고도가 내려가고 엔진도 연소를 멈춰 엔진이 식게 되자 화산재도 굳었고 화산재가 떨어지면서 공기 흐름이 방해받지 않게 된 상태에서 시동용 전원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이니 결국 엔진이 재시동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엔진의 내부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행 중 일어났던 현상도 설명되는데요. 승객들이 엔진이 불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엔진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었고 화산재 속을 비행하면서 화산재와의 마찰로 조종사들이 보았던 세인트 엘모의 불 현상이 발생하였고 도색도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큰 관심이 없었던 화산 폭발과 항공기 운항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었고 2010년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의 수많은 항공편들이 운행을 제대로 못한 이유는 바로 이 사고의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메이데이, 제작 및 진행의 이헌재, 기술의 고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